최선을 다해서 오늘 세미나를 해드릴 테니까 귀중한 시간 내서 와 주신 만큼 저희를 많이 이용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국영특검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1990년도에 설립된 영국 전문 유학원이고, 올해 한 20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30년 한 회사고요. 자, 그러면 유학 비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국으로 유학을 하려면 평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학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인문계 과정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33,000파운드니까 학비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500. 아주 심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의대는 4년에서 6년 과정이에요. 하지만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의대를 다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가고 2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해요. GP가 될 거냐, 아니면 전문의가 될 거냐. 그래서 영국에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의대 졸업하고 2년 공부하고 3년 트레이닝하면 가정이 GP가 되는 거고, 5년 공부하고 2년 파운데이션하고 내가 전문의로 가겠다라고 하면 기간이 5년에서 8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계속 공부만 해야 돼?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에는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면 이때부터 의사가 되는 거고, 파운데이션 이어에 들어갈 때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월급은 3,000파운드에서, 연봉이 4만 파운드 이상으로 시작을 하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4,500 정도를 첫 해에 시작을 하고, 대신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가 끝나면 이때부터 연봉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전문의가 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 GP 일반 가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연봉이 8만 파운드에서 10,000 파운드가 넘어가니까 한 억대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면 군대는 이때 가면 돼요. 5년 마치고 의사가 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다 돌아와서 파운데이션 이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이어하고 수련 지나고 쭉 공부하다 10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영주권으로 바꾸고 시민권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의대 과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A레벨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A레벨은 영국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고 영국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시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A레벨을 하게 되면 모든 대학, 모든 전공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패스트트랙 A레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원래 2년인 A레벨을 1년으로 줄여놨는데,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의대를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의대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패스트트랙 A레벨은 사실 잘 추천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기간 때문에 내가 2년에 A레벨을 하는 것이 좀 걱정이다,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파운데이션이 되게 좋죠. 파운데이션은 외국인 특례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12학년을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A레벨에, O레벨 했으면은 A레벨까지, AS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실 9개월의 과정을 한 다음에 영국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파운데이션도 종류가 좀 많죠. 뭐 세인앤드류스도 있고, 뭐 UCL 의대도 있고, 오늘 보신 유클란 의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파운데이션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A레벨인데, 그 중에서 오늘 초대를 한 우리 서건 지사장님은 뉴튼 A레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많은 유학원들이 의대 특수 고등학교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까지 영국 의대를 다 100%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A레벨 과정이 있지만 특히 의대를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의대 A레벨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러 와주신 우리 서건 지사장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건이라고 합니다. A레벨이 이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국의 고등학교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다니는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는 형태의 A레벨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천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처럼 특히 의대나 과학 과목 이쪽만 특화되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영국 내에서 많은 학교들이 A레벨이 있지만 유일하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의대를 간 학생들이 100% 됐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이유가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들만 선발했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선발 자체가 되게 까다롭기도 합니다. 보통 A레벨은 과목 3개를 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개를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요. 물론 3개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스타 4개를 받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A스타에서 C까지 받는 비율이 96%라는 의미가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해요. 96%. 그러니까 대부분이 A스타에서 C까지 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그런 학생들 100% 지금까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의대만 가는 건 아니고 저희 루트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사이언스 계열 하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액추리얼하고 이콘 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물론 이런 학교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교들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많게 물론 강의가 좀 큰 거, 그러니까 영어 수업이나 수학 같은 게 조금 더 많은데 다른 과목들은 3명에서 6명 이 정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국은 학업의 특성상 강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 계속 지속되어진 관계,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가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위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저기 장기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유카스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점수를, 그러니까 A스타나 A를 점수화 시켜놓은 겁니다. 200 몇 점일 때. 그러면 여기 EPQ라고 있는데 이건 영어 실력이 충분히 되는 학생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실제로 유카스 점수에 엑스트라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의대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A스타를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점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꼭 우리나라 보면 저기 재수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뭐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작년에 2018년도 이제 한국 학생들인데 뭐 이 학생은 의대를 갔고 이 학생은 원래 의대를 가려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 성적은 보시면 비싼 아이디하고 똑같이 했는데 인테리어를 갔는데 바이오사이언스를 가는 이유가 자기 영국은 의전이 따로 있어요. 의학전문대학원이.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고 4년짜리 과정을 갈 수 있는데 이 학생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학부를 먼저 하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가는 학생이지.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른 과를 갔는데 얘도 바이오 메디컬이고 킹스, 여기는 이콘으로 갔다는 한국 학생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좁게 다른 것들은 다른 학교들, A레벨을 제공하는 학교들과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일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의대생들 이제 와서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들을 해요. 과연 의대는 뭐고 문과생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수 있는데 대학교가 위치한 곳에 유럽에서 가장 큰 사이언스 파크가 있어요. 리서치 파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연구 과학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학교마다 조금 방식이 다르는데 전통적인 방식, 이렇게 1대1이나 다면화된 인터뷰가 있고 요즘은 많은 학교에서 MMI, 아마 유플란도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티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8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 인터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되지 않고는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극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크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실제로 의료 또 보건 계열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분들이 제일 좀 혼동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섀도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의사 뒤에 가지고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경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들 말고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냥 크레스트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경시대에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유카스 점수를 받을 때 A스타가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엑스트라 점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 활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아직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대에 대한 막연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직접 와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의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에 진학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A레벨의 성적,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른데 UKCAT이나 BMAT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을 보는 거고 UKCAT의 A는 애티튜드였고 적성검사 시험이 있다고 BMAT의 A는 어빌리티니까 이게 그 교과목 성적 시험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것 되거든요. 그래서 A레벨 과정 학생들에게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A레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A레벨 학교들을 보면 교과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흔히 말하는 어려운 과목들만 있어요. 과학 과목하고 여기 다른 이제 심리학하고 이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건 이 교육과정 여기에 있는 교과목을 해서 못 가는 과목 그 전공은 거의 없어요. 못 가는 과목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음악, 미술 이 정도까지는 못 가는데 일반 학과들은 다 문제없이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 A레벨 학과가 그 위에 이제 사이언스, 메디슨, 서브젝트를 하고 네. 전혀 상관없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뭐 여기 오는데 저희 한국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갔던 오릭 갔던 학생이 PPE 과정 혹시? 옥스퍼드 PP. 걔는 오릭을 갔는데 오릭. 오릭 대학교의 PPE가 이제 필로소피, 폴리틱스, 이콘 세 개 전공이거든요. 인문 계열인데 이런 과목들을 하고 가요. 그래서 법학이나 이런 것들의 인문 사회가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입학 조건이 간단해요. 원칙적으로는 현재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료하면 입학을 받고요. 원칙적으로 원점수로 받고 있고 90점 이상 돼야지 의대로 갈 수 있고 80점은 그냥 일반 학과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갈 때 그 A레벨 이전의 교과 과정의 성적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식으로는 GCSE 성적들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성적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어도 입학을 하는 사례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만 졸업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했던 경우도 입학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이 흔히 말하는 성숙한, 머추어한 학생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저희도 이제 5학기가 있는데 1월 시작하는 학기가 있어요. IELTS 성적을 조금 더 요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올레벨을 하시다면 GCSE 레벨하고 똑같은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A 6개를 미니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생물하고 화학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저번에 혹시 자녀분이 다른 나라 있으십니까? 혹시 O레벨을 하는 게. 이번에 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생물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 다 A스타 A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그 생물을 안 했으니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되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생물을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뉴턴 스콜라하고 뉴턴 스튜던트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스콜라 할 때는 의대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에요. 80%는 한국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 B 이상은 일반 학과는 할 수 있는데 저 학생들이 의대를 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적도 충분히 요구를 하고요. 영어가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보편적 영어 수준은 IELTS 6.5 이상이에요. 대부분 6.5, 7.0, 7.5 이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A레벨 들어갈 때 제 학생들은. 그리고 뭐 저희 이제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물론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 외부에 생활할 수 있지만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학업이라는 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방과 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1인 1실 기본적으로 하고 친구라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청소도 해줘요. 그래서 물론 방청소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원도 인스위트 1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공용 기숙사가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커먼룸이라고 해갖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곳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이고요. 근데 이게 기숙사가 엄청 커가지고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건물 안에 카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18살 미만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서포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디언 필요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가디언들은 하고 있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가디언 꼭 해야겠다. 오케이, 그건 가능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학교 A레벨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중간에 미드텀이나 텀 중간에 이런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나갈 필요 없고요. 여름방학 때만 나오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것도 체류를 해도 되는데. 자, 이제 대학교고요. 저희 학교는 노리지에 있는 곳인데 University of East Anglia라고 하고 대학 순위가 14위 정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리지 파크인데 여기가 대학교예요. 여기가 리서치 파크이고요. 병원이 노포크 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서로 공용되어 공통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제 메디컬 센터나 덴티스트 이런 거 학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학비를 보시면 저희가 대학교인데 다른 데보다 좀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치 과정이 현재 기준으로 약 5만 파운드가 좀 안 됩니다. 1년에 2만 5천 파운드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약 3천 얼마 정도 되겠네요. 1년에 학비만 했을 때. 학비 생활비용 2년 동안에 7만 2천 파운드인데 저렇게 따지면 되게 비싸고 한 1억 조금 넘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5학기는 1월달에 시작하는 과정으로 입학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학업 기간이 한 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줘요. 성적 우수 장학금들을 주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비의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2년 동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5개 정도 나눠져가지고 영어 10%, IELTS 6.0 있으면 자동으로 받거나 없으면 에세이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학시험 온라인 시험이고요. 40분짜리 시험을 보고 세 번째가 이제 스카이프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현지 담당자하고 약 40분 동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각각 10%, 교과목, 그래서 90점 이상 넘은 게 아까 6개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다 받을 수 있죠. 내가 뭐 그래서 최대 50% 받으니까 실제로 1억 정도 든다고 하지만 학비가 절반 정도 까지면 약 4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A-스타 3개, A를 받았잖아요. 걔는 그 친구는 처음에 목표를 못 받았대요. 성적도 됐고 인터뷰도 다 통과했는데 UK캣에서 예상 점수를 실수를 했대요. 배가 아팠다던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나 의대 못 갈 것 같아 이랬었대요. 실제로. 근데 걔는 대학교에서 클리어링으로 뽑아줬어요. 그쪽 교수들이 그 학생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해줬던 케이스였어요. 한국 학생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큰 장점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될 법한 아이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돼야 되죠. 학생들이. 그리고 학업적으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 올해 우리 시장님이 약간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대 A레벨을 가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 학교보다 훨씬 비싸요. 뭐 경쟁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M 무슨 A레벨이나 무슨 A레벨은 여기보다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학비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률이 매우 좋고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50% 주니까 될 법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도전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A레벨로만 의대를 가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도 준비를 했어요.
의대 파운데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서너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 서너 개가 있지만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이플란 의대 파운데이션을 고른 이유는 이번에 최근 결과도 너무너무 좋고 게다가 우리 한국 학생들 진학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영국 의대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플란 의대 파운데이션 선택을 했고 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 김나 씨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spend a few minutes introducing you to On Campus UK North, our city of Preston, where we're located, but most importantly, our medics programme. What you can expect from us and what it is that we offer to support you. So, first of a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ere we're located. So we're in the north of England in a city called Preston.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that Preston was voted the safest city in the UK last year. So that's one for us. The centre itself is just 10 minutes from the train station in Preston. From there, we're 2 hours from London, an hour from Manchester, an hour from Liverpool, and just 1.5 hours from Scotland. And then our centre is just here within the university campus. We've recently moved, we've got a new location in the campus, and from day one, our students are there in the university campus. Our medics have classes in the medic school, our engineers, classes in the engineering building, and our humanities students in the business school and the law school. So straight away, our students are a part of UCLan student life. So, our entry requirements, and I'm going to hand over to Ji-sung because he's prepared my Korean. 네, 여기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적이 좀 좋아야 돼요. 어차피 의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80% 내신 3등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화학하고 바이올로지가 뭐냐? 생물을 꼭 하셔야 되고, 이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IELTS는 지금 6.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입학하시는 분들 이거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영어를 잘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나 씨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봐야 해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 파운데이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Okay, so with regards to the additional to the academics, as Ji-sung has just explained, we expect all our students to produce a personal statement. And we'll use this personal statement that the student has prepared and has spoken about their work experience. We will use that personal statement in the Skype interview. All our medic students are given a Skype interview. And this is to enable the students to ask us questions about the course, a few more questions in detail. It's about us getting to know the student. Now, one thing that students often worry about when we talk about work experience, they assume that they have to work for 6 months or 12 months, but this is not the case. What we want are our students to work for at least 4 to 6 weeks, maybe the summer break from school, within a caring environment. Now, it could be in a school, it could be a children's home, a care home. If a student has a family of doctors or surgeons, they can go along and shadow. They can go along and sit at a reception in the hospital. What we're looking for are the students to recognise the skills that are used with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whilst the student may be shadowing, or they may just be pushing the wheelchair, but what they're doing is they're watching how the nursing and the medic team are working together as a team. And the student doesn't realise it, but they are watching. And it's that we want to see coming through in the personal statement. And indeed, we'll talk about that in our Skype interview. And I will give you some examples shortly of how this work experience will also be used by the medical school during your interview. Okay? So every student an interview via Skype, and that will either be with myself, our centre head, or one of our academics. Okay? So this is our curriculum. Every medic student will study these 3 academic subjects: biology, chemistry and maths.
They're on your timetable every week. Now, our partner UCLAN, we now have 3 medical school partners, but our partner UCLAN demands a 7 IELTS for progression. So until our students achieve a 7 IELTS, they will have English on their timetable. In the UK, every student is entitled to 2 sittings at an exam. So if they fail one exam, they're entitled to take it again. So we offer every student 2 opportunities to achieve that grade 7 IELTS with us. The first opportunity is in term 1. And if the student passes that exam and achieves a 7, we take English off their timetable. If they do not achieve that 7, then English stays on the timetable. So every student is supported to achieve that IELTS 7. However, there are some students who are a little impatient and they want to go ahead and sit that IELTS exam themselves. Absolutely fine. If they want to go to an external IELTS centre and take that test, that's absolutely fine. If they achieve a 7, they bring the certificate to us, we'll authenticate it, file it, and English is off their timetable. They have that required 7. Okay. So we also support our students with the mini medical interviews. Again, as I progress through, I will give you some examples of that too. Once our students achieve 70% in their academics and a 7 in IELTS, they automatically guaranteed an interview at the medical school. No application needed, you get that interview. Now when you go forward for the interview, this is not about your academics. The university know you've achieved your 70%, that's why you're there in front of them for the interview. So they're not going to question you on academic ability. Not interested, they know. Now they're looking at you as a prospective doctor. You, the person. And they want to know that they can take this person and develop your skills and your personal qualities to become a successful, effective doctor. And this is where we put in a lot of support for our students. All our medics receive 3 hours a week with our HE progression advisor, together with one of our English teachers. The English teacher is there to support you with your personal statement, not the personal statement that you sent to us. This is now your personal statement for medical school. Okay? Now students often struggle with writing creatively. They're academics. Our medics are academics when they come to us. So creative writing is not always a strength. So we help them develop those skills to write a good personal statement. I'm the one you should have. So we put that in place for you. But also, I mentioned your work experience. So we help you complete the standard transferable skills application form that's needed by medical schools, that not all students recognise they have. Those skills that you can take with you into being a doctor. So one of the prime examples that I often use, a lot of our students have been studying and very little work experience. So they come along and they say, oh, I haven't really got any skills. Well, actually, it's not quite right. So the first thing we might ask is, did you play on a sports team? Well, yeah, played football or hockey, or I was swimming. Okay, so now we've got a starting point. So what did you give? How did you join in with that team to make that team a success? Oh, well, yeah, I wasn't greedy to score a goal. I passed it to him so that he could pass it there, and then the team got a goal. Great. So what did you take from the team to enable you to be a successful team player? So now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of interest to that student, that they know. Before you know it, actually, these students have got skills. It's very important to have team skills, team working skills, when you're in the medical profession, because you're never solo. You're always a key team player. So we always start there. So we help the student complete the transferable skills form, essential
for med school. And then I mentioned the MMIs, the mini medical interviews. So you're going to train through our national health system in the UK. And the one key point of the national health system is that you are patient focused. Okay? Very, very important part. And this is what they want to see in the MMI. They're looking at you now. So we take you through the preparation for this. We look at the 4 pillars of the national health. We look at the Hippocratic Oath. We look at culture influence. We look at the whole principle and ethics. We discuss it. You research it as students. Then when you go for that MMI, believe you me, you know what it is to be a doctor. You have that mindset. And I'm going to give you 2 examples of the scenarios that they use. Now when you go for your interview, you have 8 medics around the room. And each of those medics have a different scenario. They'll give it to you, and they give you 2 minutes to read it and think about it. So here's the first one. You're a doctor, you're in your car, and you're driving to work. Now I want you to think of yourself in this interview. Okay? And there's a road traffic accident and it's just happened. You're first on the scene. You are a doctor. You get out of the car and there's a young child of about 5 years old and there's an elderly person around about 80 years old. Who do you go to first? And I'm going to ask you what you think. Who would you go to first? Who would you go to? Elderly person. The little one? No, Elderly person? 5 years time. Sorry? 5 years time. 5 years old? Child first. The child first. Okay. Why? Is it because you feel the elderly one has more to give, maybe needs you more? The younger one still has a life to live? You're all wrong. You should go to the one, the patient that needs you most. And what each of you did, you thought of age. But a doctor can't do that. It's a patient. No age, no gender. Yeah, a patient. So it's whichever needs you most. So here's another one. You're a doctor and you sign your surgery. And in comes a 14-year-old girl. Now, in the UK, children are allowed to go to the doctors unaccompanied. Okay? So a 14-year-old young girl comes into your surgery and she asks you for the birth control pill. She's 14. She's clearly having sex. She's clearly underage. Would you give it to her? I'm sure from a father you've got a different thought here. Would you give it to her? Sure. You would give it to her. Write the prescription, give it to her. Okay? You would write it, give it to her. You're not sure? Okay. So, a couple of issues here. She might be 14, but she's your patient. And she's entitled to patient confidentiality. That's the first thing. Okay? So, she's come to you because she trusts you. So you've got to forget that having sex at 14 to a lot of people is considered immoral. She's too young. My religion thinks that is wrong. As a parent, I'm not comfortable with this. But you have to put all that behind you and stay patient focused. This is a patient looking for your help. Okay? So the first thing you do is establish, does she understand what having sex is and the repercussions? She could actually get a sexual disease. You have to establish, does she feel that she's actually in a loving relationship, that she's got one boyfriend and she loves him? Okay? In which case, you have to give her the birth control pill. Because you know, that's you as a doctor protecting that child. She knows what she's doing and she doesn't want to get pregnant, so you have to help her there. However, she's 14 years old and she's still classed as a minor. So you also have to establish, is she being sexually abused? Is that why she's here for the birth control pill? Is she being used? And if you genuinely feel that that young girl is being sexually abused, then you are duty bound to report it to the authorities. Because of the safeguarding protocols
within the UK. So, you know, it's not so easy. You have to stay student focused.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as a paren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as a religion.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culturally. You've got to look at that patient. So that's what we're looking for when you go for your interview. And you have 8 of these, all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related to the principles and ethics of medicine. And we give you that support, not just by sitting you down and running through lots and lots of interviews, but helping you understand where this comes from, why you have to think like that, and why you have to be patient focused. 3 hours a week, personal statement, transferable skills, and mini interview preparation. That's what we give our students to ensure their success at the medical school. So I've gone the wrong way. So here are some figures and statistics from last year. Okay? We had 43 students in our medical programme, foundation programme, last year. 67% of them achieved 70% or above the requirement for our partner UCLan. A further 30% achieved between 40 and 69. Now 40% is our pass mark for the foundation programme. And marks between the 40 and 69 still give you progression to some medical progression routes. But 70% through to our partner UCLan. And then 90% of our students that went through for the interviews were offered a place. Now then, I've given a breakdown of the different nationalities of our students last year. We didn't have any Korean students last year, but this year we have 5. Now UCLan asked us to select a number of our students who we felt were really sure of getting that 70% plus, and they wanted to interview them early. So we selected 14 students to be interviewed in January. 2 of them were Korean students, and both those students have been offered conditional places at the med school. So they've passed their interview. They now need to get their 70%. If they get it, they're in. But pass the interview in January because of that support that we put in place. Another 2 Korean students have been offered conditional places with our partner RCSI. Now, they've yet to have their interview with UCLan. So they've got their offers from RCSI, but they will still go through for their interview with UCLan, with the 5th Korean student who's not yet had an interview. So the success rate for our Korean students is very good already this year. So first of all, we looked down the non-guaranteed for UCLan, our first partner. Only non-guaranteed because of the interview. But if you achieve the 70% in the academics and a 7 IELTS, you're guaranteed an interview. We just can't guarantee your success in the interview. That's down to you and your personal qualities. So again, we help you with that personal statement, we help you with the interview, and you will have acquired your own work experience. Also available with UCLan is the MPAS. The MPAS is a 60% academic achievement, but still that's 7 IELTS. Our partner UCLan demand a 7. Now our 2 new partners, RCSI and St George's, they're a 6.5. But because UCLan ask for a 7, then we take all our students to a 7. We put that support in for a 7. Even if they want to go to RCI, and even if they want to go to St George's, they stay in English until they achieve a 7. Because that's the maximum that our partners are requiring. So we do have our guaranteed pathways on a 40% pass. And they are guaranteed, you don't need an interview, automatic. So there are options there for our medics. You can progress through to UCLan with a 70% and an IELTS 7 and an interview. You can go through to RCSI with a 70% and a 6.5 IELTS. Or you can opt for St George's, again a 70% academics and a 6.5 IELTS on a 5.5-year Doctor of Medicine.
So the options are there for you, and whichever option you decide on, you know that we are there to fully support you through that journey and to ensure that each of our students achieve their maximum abilit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건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유클란도 가는데 저희가 이번 합격률이 60%였는데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세 가지를 봅니다. 여기 조건을 이렇게 붙였는데 70% 이상의 학업 성적을 받아야 되고 IELTS는 7.0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MMI니까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의대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70%가 안 된다. 나머지는 맞췄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갈 수 있고 영어가 좀 모자르다. 그럼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백업 플랜을 마련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파운데이션으로 유클란 영국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면 여기 RCSI라고 여기는 아일랜드 의대거든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그레나다라고 하는 곳에 하는 의대인데 이렇게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백업 플랜이 있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우리 뭐 자제분이 내가 잘해서 의대를 꼭 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보자. I'd also like to show you our life science pathway. The entry requirements for the life science pathway are just slightly lower than our medical program. And our curriculum involves just two academic subjects, biology and chemistry, with the third module being skills for science. So still a module, but very practical. A lot of work in the labs. All our students use the facilities within UCLan. So we're there in the medical school, we're there in the labs. Same with the English. Until you achieve an IELTS 6, you stay in English. As soon as you achieve it, we take away the English classes. I particularly wanted to show you the life sciences because there is access to our two partners, RCSI and St George's, on their medicine programme. If you want to progress through the life science programme, it will be a 6-year medical degree as opposed to 5 years with UCLan through our Medics Foundation. But still an option. There's still a chance there for you on a 6-year programme. They're looking for 65% overall on the academics and a 6.5 IELTS. So they want a 65% with 2 academic modules and the skills. Okay? So still an option for you. It really depends where the student is on their academic journey. Do you want to go through the Medics programme and be very focused on chemistry, biology and maths, and then 5 years into UCLan? Or do you just want to take a little bit longer, study 2 academics and a skill, and go for a 6-year programme? The choice is yours, and it is whatever you feel comfortable with. But whichever programme or route you choose, we put that extra support in place. Remember, I said our life sciences get this extra support too, with transferable skills and interviews. So there are options available for our medics. Your route to medicine is there to suit you, not necessarily to suit us. To recap, this is the support that we put in place. Every one of our students receives at least 1 hour a week to help that personal statement to get them through their UCAS application. Guaranteed a place at UCLan, guaranteed. But we support all our students to make an application through UCAS. So that personal statement support for all of them. And then the transferable skills for our life sciences and our medics, recognising the skills to take them forward. And then the interview techniques our medics students receive, and those in life science that want to progress through to medicine. So 1 hour, 2 hours, 3 hours a week. We give it to all our students. That support is there. And of course, we're already seeing, specifically with our Korean students, the success of that this year.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it and taken the most, make the most of it. So, the accommodation in Preston. Excellent accommodation. Ji-sung came along 2 or 3 years ago and had a look at the accommodation himself.
But since his last visit, even though he was impressed with the accommodation, UPlan have invested millions and have built more latest, very modern student accommodation. The fees, good value for money in Preston. It's quite a cheap cost of living in Preston compared to the rest of the UK. So an example of the accommodation rates for two of our halls, £1,400 per term, £1,110 a term. So good value for money on the accommodation. If our students join us under the age of 18, and we do have some medics come through at 17, we insist that they stay in the university halls of residence. And that again is because of the safeguarding protocols in place in the UK. There are special and more conditions around under 18s. They're classed as a minor and we have to put extra protection in for them. So we insist that all under 18s stay in university accommodation. Once you're over 18, the choice is yours. You can go and stay wherever you want. But it's highly unlikely you'll want to move out of the halls because straight away you're within the university campus. You use all the university facilities anyway, but it's right there on your doorstep. So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I hope I've answered some of the questions you may have. I'm happy to answer any more, but I really hope that we'll see you sometime in the future in Preston. Okay? Thank you.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만 하고 저희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의대를 가려고 하면 A레벨이 있고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레벨은 2년이고 파운데이션은 1년, 엄밀하게 말하면 9개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A레벨이 입학하는 확률은 더 높은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고1, 고2까지만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A레벨이 좋은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의대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많은 과정들 중에 A레벨은 대표적으로 뉴튼 A레벨,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UK Nurse 파운데이션, 뉴클런 파운데이션을 보기로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뉴튼 A레벨 입학하시려고 하면 입학하신다라고 하면 고2까지, 물론 고1까지 한 친구도 입학한 경우는 있지만 오피셜하게는 우리나라 학생은 고등학교 2까지 졸업을 마쳤어야 되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둘 다 6.0이 필요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퍼스널 스테이먼트랑 근무 경영이랑 그리고 경험이랑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레벨은 사실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비용을 보면 여기 2년이니까 2년에 1억이 들어요. 여기에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여기는 이제 식사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쓸까? 1년에 대략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뉴튼 A레벨의 경우에는.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 드니까 2년 과정이니까 1억 2천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정말 사실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나 생활비랑 집사비가 매우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1년에 이제 파운데이션 비용이 학비와 기숙사비가 3,400만 원 정도 되지만 저기 생활비가 들어가면 4천만 원 정도의 의대를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대를 입학하게 되면 1년의 학비는 저기는 이제 유클란 대학교의 학비거든요. 여기 1년에 38,000 파운드, 그리고 뉴튼 A레벨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UEA 의대를 많이 가는데 거기는 4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되면 1년에 학비로 대략 5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5년이에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런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1년에 학비 5천만 원에 생활비 한 2,500 정도 들 거니까 7,500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유클란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기는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니까 그래도 학비가 좀 비싸니까 한 6천, 7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월급을 받고 의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지원하는 것들, 지원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영국은 지원을 할 때 이제 미국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지원 마감일 전에 지원을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고 준비가 되면 그냥 지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이 성적표만 갖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갖고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아주 필수 서류만 가지고 지원을 해서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고 나머지 조건들을 채워서 언컨디셔널 오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인데 예를 들면 지원할 때는 이런 거 딱 3개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세이도 쓰고 인터뷰도 보고 수학 시험도 보고 장학금 온다 그러면 장학금 시험도 보고 그리고 영어 내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 점수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먼저 지원하고 영어 점수는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학교 이름 같은 거 가렸는데 이게 컨디셔널 오퍼를 받으면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이런 서류들이 와요. 그래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정은 언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컨디션은 이겁니다. 이거 맞추시면 돼요. 라고 안내가 오고 여기는 컨디션을 맞추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합격을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Q&A를 해주시면 지금 답변을 해드리고 따로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저도 있고 여기 지사장님들 계시고 저 직원분들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궁금한 거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